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오늘은 1장 두 번째 순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 IDLE를 설치해가지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파이썬을 위해서는 이제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코딩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석문입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소스 코드에 붙이는 설명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은 프로그램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석은요, 프로그램 실행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석문이 없어도 프로그램 실행 결과는 완전히 똑같아요. 파이썬에서는 주석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샵으로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라인이 끝나는, 우리가 이제 엔터키를 여기 치면 줄바꿈이 일어나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주석이 되는 겁니다. 만일 두 번째 라인 같은 경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이제 주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코드이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하는 명령문이고요. 주석문은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설명하는 문장이 바로 주석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석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있는 코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영역을 지우고 주석만 보더라도 이 코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최종적으로 면적값을 확인해 출력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읽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습니다. 한번 완성된 프로그램은요, 유지 보수라고 해서 계속 고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을 쓴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운영체제 같은 게 계속 업데이트 이루어지죠. 그죠? 윈도우 같은 경우를 쓰신다 하더라도 윈도우에서도 보면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보안 패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가 전체 한 20, 80% 이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것 못지않게 프로그램을 읽는 사람을 위한 주석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후임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수정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그런 것들, 혹은 이제 여러분이 뭐 코딩을 했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코드가 좀 복잡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코딩을 이거 왜 했더라? 라고 어렵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코딩을 만든 사람조차도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석은 어떻게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전부 주석문이 되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작은 따옴표 3개로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 3개로 끝나는 겁니다. 요게 주석이 시작이고요. 끝이 되는 거죠. 실제로 사실은 이거는 문자열에 해당되는데, 문자열은 추후에 배우겠지만 이런 문자들은 실행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주석문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큰 따옴표 3개로 시작해서 큰 따옴표 3개로 끝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의 어느 방법으로든지 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번하고 3번 방법은 주석문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굉장히 유명한 수식이 있죠. E = MC 제곱.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 수식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E는 에너지이고, M은 질량이고, C는 빛의 속도이고, 그리고 제곱은 E는 이제 스퀘어다, 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수식이 있을 경우 에너지는 질량과 광속으로 표현 가능하고, C는 상수이기 때문에 질량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이렇게 주석으로 남기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석이죠. 그죠? 그러면 처음 보는 수식도 나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석문까지 했고요.
무작정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우선 IDLE를 실행해 가지고요. 대화형 모드, 그죠? 그리고 거기서 2 더하기 3, 그리고 프린트 2 더하기 3. 요런 결과를 한번 출력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 기능에서 IDLE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IDLE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파이썬 IDLE가 실행되죠, 그죠? 그래서 2와 3을 더하는 명령을 주면 그 명령이 번역기에서 번역돼서 실행이 됩니다. 똑같은 명령인데요. 프린트 2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역시 2 더하기 3의 결과를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위의 문장하고 아래쪽 문장은 뭐가 다르냐? 이거는 인터프리터한테 직접 수식을 준 거고, 요거는 프린트를 통해서 출력하라는 명령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문자열과 함께 요런 입력 2 더하기 3을 넣으면요, 요런 식으로 출력이 되어서 조금 더 프린터 문이 출력 기능에 있어서 조금 더 기능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들여서기가 얼마가 있든지 간에 영향을 안 미치지만 비연산자와 연산자 사이는 한 칸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Alt P를 누르게 되면 이전에 했던 명령이 반복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Alt P. 그리고 이 부호만 바꾸면 2 빼기 3, 그죠? 2 곱하기 3, 2 나누기 3을 출력해 볼 수 있죠, 그죠? 조금 더 어려운 수식 2, 3, 4, 5 곱하기 8, 7, 6 빼기 6, 7, 8. 요런 사람이 하기 힘든, 그죠? 암산으로 잘 구해지지 않죠. 그렇지만 컴퓨터는 눈 깜빡할 사이에 이런 결과를 내보내죠, 그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수죠, 그죠? 여기다가 위는 굉장히 큰 수를 곱해도 빠른 속도로 파이썬은 계산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한 계산기를 쓰는 것보다 파이썬이 훨씬 더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요렇게, 그죠? 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파이썬 인터프리트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요런 계산, 요런 계산, 요런 계산, 요런 계산을 해보면서, 그죠? 하나하나 실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전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그죠? 예, 주어진 문제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린트 명령, 프린트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익혀보겠습니다. 프린트 함수로 메시지를 한번 출력해 보려고 하는데요. 따옴표로 시작해 가지고 같은 따옴표로 끝나는 문자야, 요거를 프롬프트에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요렇게 입력하거나 요렇게 입력하면 요 문자열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큰 따옴표를 했는데 여기 작은 따옴표가 나오죠, 그죠? 기본적으로 문자의 열, 시퀀스를 지칭하는 자료 구조를 문자열이라 하는데요. 디폴트 표현 방법이 요 따옴표로 시작해서 따옴표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따옴표를 써도 돼요. 얘랑 얘는 동일하거든요. 그렇지만 기본 표기법은 작은 따옴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헬로 혹은 프린트 즐거운 더하기 파이썬 익히기 하게 되면 이게 더하기 기호를 쓰게 되면 두 개의 문자를 연결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파이썬 익히기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로 원하는 메시지를 출력할 때 굉장히 재밌는 게 이와 같은 문자열에 대해서 곱하기 기호를 쓰고 20을 하게 되면요, 이게 20은 반복 횟수이고요, 곱하기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를 20회 반복 출력하죠. 이런 기능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컴퓨터는 이런 반복 기능을 굉장히 잘해요. 자, 프린트를 가지고 출력할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하게 되면 문자열이라 그랬잖아요. 문자열에 덧셈을 하게 되면요, 두 개의 문자를 서로 이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숫자 두 개가 있죠. 숫자 두 개에 덧셈을 하잖아요. 그러면 덧셈의 결과 300을 출력하게 되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같은 덧셈이라도 문자열에 대해서는 연결을 하고요. 정수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덧셈을 하게 됩니다. 합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린트 함수를 가지고 원하는 거를 출력할 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아무나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면서 큰 따옴표로 끝난다. 그러면 오류가 되고요. 동일한 이유로 큰 따옴표로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로 끝났다. 이것도 오류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나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지만 컴퓨터는 기계잖아요. 당연히 그런 융통성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자열 안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듣고 싶을 때도 있죠. 그때 사용하는 게 따옴표 3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따옴표 3개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큰 따옴표를 썼죠. 그렇죠? 혹은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를 써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여기는 끝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문자열 헬로우를 입력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다음으로 큰 따옴표를 하고 헬로우를 합니다. 예, 역시 큰 따옴표로 했지만 문자열이니까 디폴트 값 작은 따옴표로 표시되죠. 그렇죠? 그리고 프린트 함수 안에 문자열 헬로우를 넣잖아요. 이 경우에는 헬로우를 출력하라 라는 명령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따옴표는 출력하지 않습니다. 즉 프린트 명령은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해 라는 명령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만 출력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텍스트 데이터를 연결해서 출력할 때는 이와 같이 덧셈 기호를 쓰시면 되고요. 우리가 반복 출력을 할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때는 곱하기 20, 곱하기 5와 같이 해서 반복적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문자열을 연결해 주고요. 이 명령은 좀 전에 보셨다시피 100과 200을 덧셈을 합니다. 그래서 3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큰 따옴표 3개로 시작해서 큰 따옴표 3개로 끝나는 이 문장 안에는요. 이렇게 큰 따옴표 U라인 이런 문자를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큰 따옴표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끝나는 걸로 인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보시면 에러 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파이썬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파이썬을 많이 쓰느냐, 왜 그렇게 인기가 좋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좀 궁금해요. 파이썬을 사실은 이제 많이 쓰는 이유는요. 첫째, 문법이 간단해요. 둘째, 기능이 강력합니다. 기능이 강력하다는 게 뭐냐면은 바로 모듈인데요. 파이썬의 함수나 변수 혹은 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용어는 뒤에 배울 건데 이런 거를 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해 가지고 불러서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해 놓은 거를 불러놨다가 저장해 놨다가 어디서 불러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이렇게 저장해 놓은 스크립트 파일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이제 파이썬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많은 모듈이 있겠죠. 그거를 표준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요 용어는 이제 모듈을 라이브러리라고도 하는데, 혹은 다른 용어로 이제 패키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사실은 이제 조금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용할게요. 자, 그러면 파이썬에서 내가 필요한 패키지가 있다. 내가 어떤 수치 데이터를 다뤄야 되겠다.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미지 처리를 해야 되겠다. 기계학습을 돌려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이 패키지를 여러분이 짜지 않고도 만들어 놓은 아주 훌륭한 패키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PIP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PI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설치하느냐?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파이썬 명령 프롬프트를 익혀야 됩니다. 이 명령 프롬프트는요,
우리가 이제 커맨드 라인 명령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닉스 명령에 익숙한 경우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처음 이제 유닉스를 접하거나 도스 명령을 접하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필요한 명령은요,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를 선택하거나 혹은 여기다가 명령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혹은 검색창에 cmd까지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가 실행되죠. 자, 여기서 실행하는 패키지를 설치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pip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install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죠. 패키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우리는 numpy라는 패키지를 설치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키를 탁 칩니다. 자, 그러면 collecting numpy 해서 numpy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는 거죠.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익히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치한다 그러면 pip install matplotlib pandas scikit-learn cbom opencv-python까지 오타 없이 입력을 하면요, 각각의 패키지들이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패키지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가 제대로 나오면요, 이제 설치가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패키지들을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서 이 책에 있는 터틀 그래픽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파이썬에서 이런 패키지들이 설치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패키지에 있는 많은 스크립트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 스크립트 파일에 있는 기능을 가져오면 돼요. 그게 모듈이라 그랬죠? 모듈을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import라고 하는 명령을 쓰고요. 모듈을 가져오고 나서 모듈에 있는 기능을 호출할 때는 점을 찍고 함수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함수라든지 클래스라든지 기능들을 불러 쓰시면 돼요. 자, 터틀 그래픽을 가지고 보이는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파이썬이 초보자한테 좀 좋은 이유가 뭐냐면 화면에 그림을 그리기가 쉽다는 점. 터틀 그래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손쉽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거북이가 여기에 있다고 가정할게요. 꼬리에 우리가 이제 먹을 이렇게 묻혀 놓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지나간 자국이 이렇게 나겠죠. 그죠? 거북이가 지나간 곳에 자국이 남을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기능이죠. 그래서 명령이 굉장히 간단해요. 앞으로 가, 뒤로 가, 방향을 틀어, 이런 식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명령을 한번 명령 프롬프트에서 입력해 볼 거예요. 자, 우선 모듈을 가져온다 그랬죠. 그때는 import라고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북이 그래픽 모듈을 가져올 거니까 turtle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에러 없이 가져왔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거북이를 하나 만드는 명령은 터틀 그래픽 안에 있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터틀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놓으면요, 거북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화면에 이게 나오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 모양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세모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윈도우를 이와 같이 배치하고 한번 결과를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 거북이의 모양을 shape이라는 명령어로 고쳐볼 거예요. 뭐라고? 터터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거북이가 실제 거북이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얘는 지금 디폴트 방향이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한테 전진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t.forward. forward는 앞으로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 100 해서 픽셀이라고 해가지고요, 컴퓨터 화면의 가장 최소 단위죠. 그래서 100픽셀만큼 앞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북이가 앞으로 전진하죠. 그러면 이제 이 거북이한테 너가 왼쪽으로 90도만큼 틀어 라고 하는
t.left 90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북이를 잘 보시면 왼쪽으로 90도 턴을 가져오죠. 다시 한번 forward 100 이렇게 하면요. 앞으로 100픽셀을 가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반복해서 주면요. 거북이가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는 것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캔버스 위에서 거북이가 이동하는 명령이 바로 터틀 그래픽 명령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요. 한 변의 길이가 100픽셀인 정삼각형과 정사각형, 정육각형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쓰면서 이제 조금 어렵게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류입니다. 파이썬이 굉장히 관대하고 참을성 많은 언어이긴 하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융통성이라고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정해진 문법을 이용해 가지고 명령을 줘야만 컴퓨터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레프트 90이라 해도 대문자 레프트, 소문자 레프트가 왼쪽 90도라는 명령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컴퓨터는 알 수가 없어요. 소문자 레프트와 대문자 레프트가 엄격하게 다른 명령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명령어인 소문자 레프트를 입력해야만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익히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대문자 프린트를 했다. 대문자로 헬로 월드를 입력했다. 뭐 우리는 알아듣죠. 컴퓨터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오류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아, 대문자 프린트는 정의가 안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터틀 오브젝트에는 left라는 속성이 없다. 요런 명령, 요런 이제 에러 메시지인데, 이 에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에러 메시지를 잘 읽어보셔야 프로그램 짜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자, 그래서 에러 메시지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셜록 홈즈가 어떤 단서를 가지고 그죠? 문제를 해결해 나가듯이 여러분들이 오류를 차근차근 보셔야 됩니다. 오류는요, 친절한 도움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프로그램을 접하시는 분들이 오류를 잘 안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유효하지 않은 문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생소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영어는 아니에요. 자, 그럼 대표적인 오류 메시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신텍스 에러, 인베리드 신텍스, 약속된 문법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요. 인덴테이션 에러, 파이썬은요 if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할 적에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들여쓰기가 바로 인덴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가 잘못되면 이런 에러가 떠요. 그 다음에 네임 에러, 타입 에러 이런 것도 전부 요 이름이 없거나 뭐 타입, 형을 변환하지 못했다. 이럴 때 에러가 뜹니다. 어쨌든 에러가 났을 때 그 에러가 뭔지, 오류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익히시면 좋은데요. 이 대표적인 5가지는 꼭 익히시면 도움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도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도전해 보시고요. 이런 솔루션,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그런 연산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틀 그래픽을 이용해서 삼각형도 그려보고요. 앞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미 삼각형 그려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죠? 사실은 이 문제는 포워드 100을 한 다음에 레프트 120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3번 반복하면 그죠? 바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터틀 그래픽을 스크립트 모드에서 쓸 때는요, 요렇게가 끝나는 걸로 그치시면 안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turtle.done이라고 하는 요 기능을 호출해 줘야 됩니다. 즉, 터틀 그래픽 모듈의 done 종료 함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불러 가지고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요. 이 기능은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뭔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지, 파이썬 콘솔이 뭔지, 연산자가 뭔지, 프린트가 뭔지, 그리고 터틀 모듈을 가져오고 그죠? 외부 모듈을 설치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점은 이 동영상 아래쪽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